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마이애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샬럿은 지난 토요일 홈경기에서 난적 토론토를 제압했다. 1쿼터에 13점 차 리드를 잡았고 그 리드를 경기 막판까지 잘 지켰다. 특히 외곽포 감이 좋았는데 4개를 성공한 밀러를 비롯해 브리지스와 워싱턴 등이 52%의 성공률로 13개를 림에 넣었다. 부상에서 돌아온 주전 센터인 마크 윌리엄스가 부진하자 스몰 라인업의 비중을 늘려 상대에 대응한 점도 효과적이었다. 라멜로의 이탈 이후 리딩에 신경 쓰는 로지어는 보스턴 시절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마이애미는 클리블랜드 전에서 패했다. 전반 한 점 차의 접전을 가져간 경기였지만 3쿼터 미첼을 앞세운 상대의 외곽포를 저지하지 못하고 경기 모멘텀을 내줬다. 버틀러가 공격적으로 돌파에 나섰지만 야투 성공률이 떨어졌고 덩컨 로빈슨이 시도한 야투를 모두 실패했다. 장기 결장 중인 히로에 이어 아데바요도 최근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에 전력 누수가 있다. 샬럿의 승리를 본다. 마이애미는 멕시칸 버틀러라 불리우는 하케스 주니어를 비롯해 베테랑인 러버와 조시 리차드슨 등 벤치의 지원이 좋다. 그러나 라우리와 로빈슨 등 주전 구간 선수들이 최근 부침을 겪고 있다. 마일스 브리지스와 브랜든 밀러, 헤이어드 등 포워드 자원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홈에서 나설 수 있고 로지어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샬럿이 연승을 노릴 만하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인디애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디트는 올랜도 원정에서 32점 차로 패하며 기록적인 20연패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군계 일학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케이드 커닝햄이 다시 20득점 경기를 했고 벤치에서 나온 벅스가 14점을 터뜨렸지만 분위기를 바꾸긴 어려웠다. 거기에 주전 센터인 제일런 듀렌마저 부상으로 10일 정도를 빠져야 하는 악재도 생겼다. 베글리와 스튜어트 등이 듀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힘을 내야 한다. 인디애나는 보스턴과 미러키 등을 연파하며 결승에 진출했지만 레이커스를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 그래도 동부 12위 팀을 연파하는 등 인시즌 토너먼트 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즌 퍼스트팀 가드를 놓고 경쟁 중인 할리버튼이 맹활약했고 필드와 토핀 등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에이스를 지원했다. 인디애나의 승리를 본다. 벤치 보렌들러인 네마드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쉽지 않지만 베테랑 가드인 맥코넬이 충분히 역할을 해주며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디트는 기록적인 연패 행진 중인데 커닝햄을 보좌할 선수가 마땅치 않다. 할리버튼을 중심으로 트랜지션으로 상대 수비 코트를 공략할 수 있는 인디애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올랜도 대 클리블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랜도는 디트를 완파하고 연패에서 벗어났다. 클블과 브루클린 등에 연패하며 상승세가 꺾일 위기에 처했었는데 32점 차로 디트를 완파했다. 이번 시즌 올스타를 향해 뛰고 있는 파울로 방케로가 미드레인지와 골밑 위주의 확률 높은 공격 시도를 통해 24득점을 올렸고 바그너도 다득점에 성공했다. 코트를 밟은 선수 중 4명이 코트 마진 플러스 20을 기록한 완승이었다. 클블은 난적 마이애미 원정을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갔다. 팀의 핵심 빅맨인 에반 모블리가 결장한 경기였고 알렌이 부진했지만 미첼이 20득점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갈란드가 고비마다 결정적인 스틸을 해주며 상대의 추격 의지를 끊어냈다. 이안과 오코로, 포터 등 벤치도 힘을 내는 최근이다. 클블의 승리를 본다. 모블리가 한 경기를 더 쉬어가지만 알렌과 웨이드 등이 반케로의 골밑 침투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석스마저 부상당한 올랜도 백코트 상대로 갈란드와 미첼이 백코트 우위를 가져갈 클리블랜드가 올랜도 상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필라는 네트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다. 부상자들의 속출로 인해 초반 올려놓은 승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보스턴과 미러키 등 선두권 팀들 추격에 나섰다. 엠비드와 맥시가 공격적으로 골밑 돌파를 하며 자유투를 10개 이상 얻어냈고 멜튼과 바툼 등이 외곽포로 지원했다. 코코마즈와
하우스 등 좋은 스윙맨들이 로테이션에 들지 못할 정도로 탄탄한 로스터를 자랑하고 있다. 엠비드는 출전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워싱턴은 브루클린 원정에서 완패하며 동부 14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높이가 좋은 팀에게 고전하기에 빅맨 화력이 좋지 않은 브루클린 상대로 승리를 노렸는데 27점 차 패배를 당했다. 주전 센터로 나선 가포드는 리바운드 2개를 잡아내는데 그쳤고 조던 풀은 야투를 시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부상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절망적이다. 주전 센터인 가포드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다는 점도 있다. 필라의 승리를 본다. 가포드와 무스칼라 등이 빅맨 수비를 맡아야 하는 워싱턴 상대로 필라는 엠비드가 경기 내내 상대 골밑을 폭격할 수 있다. 동부 최고의 선수로 떠오른 맥시 외에도 해리스와 멜튼 등 솔리드한 주전 선수들을 앞세울 필라가 경기 내내 안정적으로 리드를 유지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애틀랜타 대 덴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애틀은 필라 원정에서 패하고 5할 승률에서 더 멀어졌다. 트레 영이 결장한 경기였지만 디안드레 헌터와 보구다노비치 등이 득점에 가담하며 3쿼터까지 접전을 가져갔는데 4쿼터 승부처를 압도당했다. 리바운드를 16개 걷어내긴 했지만 카펠라가 페인트 존 밖에서 엠비드의 공격 시도를 저지하지 못했고 0의 공백도 느껴졌다. 필라에 이어 덴버를 상대하는 험난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덴버는 휴스턴에 패하며 컨퍼런스 리더인 미네소타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시즌 전 예상은 물론 시즌 시작 이후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성적을 유지했지만 최근 패배가 늘었다. 머레이의 복귀로 인해 요키치가 부담을 덜긴 했지만 야투율이 하락했고 벤치에서 잭슨과 왓슨 등의 득점이 적었다. 전 그래도 보스턴과 더불어 가장 안정적인 선발 멤버를 보유했기에 언제든 치고 나갈 수 있다. 덴버의 승리를 본다. 필라 원정을 빠진 트레 영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애틀랜타는 2경기 연속으로 MVP 레벨의 빅맨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카펠라가 새로 수비에 능하긴 하지만 요키치의 피지컬을 감당하긴 쉽지 않기에 골밑에서 앞설 덴버가 리드를 유지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뉴욕 닉스 대 토론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욕은 보스턴 원정에서 상대의 화력에 무너졌다. 선발 스윙맨으로 나선 바렛이 23득점을 기록하는 등 선발 출전 선수 3명이 20득점 경기를 했지만 득점 쟁탈전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래도 퀴클리와 그라임스가 나란히 10득점 이상을 기록한 벤치에서는 꾸준히 코트 마진을 가져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토론토는 샬럿 원정에서 전반 벌어진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다. 4쿼터 맹추격에 나섰고 경기를 원포제션으로 만들어냈지만 3점 차로 패했다. 시아캄이 2경기 연속 높은 효율을 보여주며 25득점을 했고 반지가 3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에 성공했지만 백코트 생산력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슈로더가 3점슛 4개를 모두 실패하는 등 7점에 그친 것이 아쉬웠다. 뉴욕의 승리를 본다. 시아캄과 반지가 이끄는 토론토의 주전 구간은 믿을만하다. 그러나 아치우아가 메인 옵션인 토론토의 벤치로는 뉴욕을 저지하기 어렵다. 하투와 퀴클리, 그라임스 등이 나서 벤치 구간의 리드를 가져갈 뉴욕이 홈에서 승리하며 보스턴전 패배의 아픔을 벗어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